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맞춤식 독서 지도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독서는 책을 읽어라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엄마, 책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내가 책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이라든가 소중함이 있어야만 맞춤식 독서지도 의지가 생겨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막 그 의지를 가지고 책을 읽으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책을 소개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어라 할 때도 표정, 어투, 어조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책 읽어봐, 책 좀 읽어봐 이거보다는 책을 읽어보면 좋지 않겠니? 뭐 이렇게 하든지 표정이나 어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책 읽으라고 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독서 지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이 접근해야 되는 것이 독서 지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독서 지도는 개별화 지도가 중요한데 아이들은 천차만별이죠. 책 읽는 아이들이 많은 차이가 많으니까요. 그럴 때 개별화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는데 개별화 진단은 크게 어려워할 게 아닙니다. 혹시 아이가 책을 이 관찰을 통한 책 그 개별화 진단도 좋고요. 거기다 또 앞에 말해서 책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책을 자꾸 접하는지 책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지 이거는 평소에 지켜보는 습관으로도 충분한데 중요한 건 한번 독서 기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은 저는 권합니다. 요새는 무료로 하는 독서 기초 검사 기관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관을 소개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거는 인터넷 창에도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독서 지도 기초 검사하는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물론 무료 기관도 있고요. 유료 기관도 있는데 유료 기관은 아주 촘촘해서 그 독서 지도에 대한 맞춤식 지도하기가 아주 좋으니까 한번 책 읽어라 공부해라 이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떤 면에 좀 부족한지 어떤 면에서 책을 멀리하는지 이런 데 찾을 수 있는 독서 기초 조사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선생님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함께 독서 기초 검사 받는다고 어디 의뢰를 하시면 아마 무료로도 주는 데가 있어요. 한번 그 검사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전문가의 지도를 꼭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한테 의뢰가 오면 저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 방법도 연구 있으니까 한번 그거에 대한 독서 기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걸 마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마 독서 지도 방법을 하는 걸 독서 지도를 원한다면 또 더 효과가 날 겁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면접에 의한 방법이에요. 면접이란 그야말로 면접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동네에 어머니들하고 같이 독서 지도에 하는데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아이하고 면접같이 회사 면접 보는 것처럼 한번 면접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 책 아이의 그거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책을 정해가지고 읽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앉아서 면접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나름대로 어떤 또 놀라운 그런 효과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기록입니다. 독서 기록하면 아이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토가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그 전에 토론지도학교, 독서지도학교, 연구시범학교를 해보면 처음에는 하는데 한 2학기쯤 되거나 그 다음에 다시 해보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토자만 얘기하면 그냥 토 나올 것 같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독서지도에서 독자가 나오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거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이트한 그런 지도는 조금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독서 기록이라는 말에 아이들이 거부감 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는 그냥 하면 좋지요. 그러나 많이 읽은다고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실생활에 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독서 기록이란 말이 있는데 독서는
조그만 예쁜 노트를 마련해서 한 줄 노트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어떤 규격을 주는 게 아니고 예쁜 표지도 예쁜 그런 노트를 마련해서 독서 기록을 한 줄 간략하게 쓰는 그런 독서 기록 방법도 좋고요. 또 꼭 글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림을 그려도 되고 뭐 편지를 써도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 독서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왜? 책을 읽고는 말로 해도 돼요. 말로 책에 대한 그 주인공은 그리고 흥미로웠던 것은 이것도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줄 정도의 기록 노트 만들어내는 것도 좋고요. 책 읽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또 책에 대한 그런 생각에 대한 그런 거를 머릿속에 남겨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독서 기록에 대한 특별히 거기에 대한 어떤 강요라든가 부담감을 갖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처음에는 학교에서 독서 노트, 독서회 지금도 학교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활용해 봤어요. 근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쓰지 않으면 아이는 또 하나의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노트를 마련하지 않고 그거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수업 시간에 다 활용하자니 또 그렇기도 해서 대부분은 숙제, 과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거 보면은 어쩔 때 보면은 책 마련하느라고 제본하느라고 또 많은 돈을 투자했건만 정말 효과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관리직이 되면서는 한번 독서 기록장을 한번 걷어볼까 하고 걷어봤어요. 근데 반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과제를 꾸준히 내준 선생님들은 또 잘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또 안 된 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경험이 나고요. 어떤 그런 실적을 내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서 기록장을 학교마다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과제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 독서 기록장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수업과 연계해서 독서 기록장을 노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정과 연계입니다. 가정과 연계인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는 때는 가족이 만나는 시간이 많지요. 그래서 가족과 연계한 독서지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기회에 아이들하고 독서에 더 출중을 해본다면 어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면 물론 1학년 때도 되지만 용돈 주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경제성 교육 측면에서도. 그래서 용돈을 가지고 그 용돈 활용해서 책을 한 권이라도 자기 책을 살 수 있는 직접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책은 어떻게 사는지 인터넷으로 사는지 뭐 이런 방법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책 서점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한번 커다란 서점이 지금 서점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아직도 커다란 서점이 많이 있어서 가볼 만해요. 저는 많이 이제 집 근처에 코엑스 그 별마당 도서관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거기 영품문고라든지 문고를 많이 갑니다만 한번 가보세요. 생각 외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한번 아이들이 용돈을 가져가서 자기가 직접 책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자꾸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 책을 골라라 저 책을 골라라 막 그랬는데 좀 안 좋은 책을 고르더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골라서 책에 흥미를 붙여보세요. 또 서점에 가면 책에 비닐에 쌓여있는 책이 있어요. 비닐 위에 이렇게 쌓여있는 책은 왜 그럴까요? 그건 되게 만화책이나 게임책이나 이런 책일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 위에 덮여있는 책 아닌 책은 한 번쯤 내가 직접 사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으니까 용돈을 책을 사볼 수 있는 책에 대한 관심을 준다면 조금 더 높여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 가족 독서의 이해입니다. 가족 독서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도 하겠지만 가족 독서는 지금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이제 그렇지만 집에서 보세요. 아이들하고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바쁘기도 하고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으니까 괜히 하지 말라는 소리만 더 많이 듣게 되고 잠자지 말라는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아주 쉬운 책 가지고
독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바쁜 아빠도 그다음 엄마도 식구들과 함께 아주 간단한 독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신데렐라 같은 것도 좋아요. 근데 신데렐라 같은 것도 아이들이 안 읽어본 책이 많아요. 안 읽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귀동냥으로 듣고 읽은 척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쉬운 책이라도 좋으니까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든지 그 책을 가지고 또 다른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쉬운 책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좋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족 독서신문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죠. 그러면 학교에서 가져갈 때 과제로 내기도 좋고 또 집에도 붙여놓으면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큰 그 사절지 용지를 주고 여기는 아빠 코너, 엄마 코너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학창시절로 돌아간 그런 어떤 묘미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내니까 한번 가족 독서신문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좀 제약을 많이 받을 때 가족 독서신문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그 방법이 좀 그렇다 하면 전지를 붙여놓고 또 하는 방법인데 전지는 나중에 버리게 돼서 도움이 안 되더라고. 사절지나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그 가족 독서신문을 잘 만들려고 이렇게 컴퓨터에다 넣어가지고 컴퓨터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시간만 가고 되지 않아요. 그냥 펜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그 기회가 쌓여서 좋은 그런 기회가 되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온라인 교육의 길잡이 동방박사